이 자리에 장성호 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교수님, 지금 일단 남북 고위급 접촉을 하기로 했다는 그 합의가 나온 것만으로도 오늘 이번 방문에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봐야겠죠? 예, 피상적으로는 지금 폐막식 참석이 목적이었다고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북한이 대화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다급한 모습을 지금 보여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고위급 3명을 대거에 동시에 이렇게 이번에 폐막식에 참석을 시켰고, 그래서 나온 것이 2차 고위급 회담을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우리 남한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해서 개최를 하겠다. 이렇게 전례 없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제안을 이번 방문을 통해서 타결을 했다고 저는 이제 보고, 결국은 이번 방문의 목적이 첫 번째는 북한의 체제 결속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두문불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일거에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김정은 리더십이 안전하고 건재하다는 것을 대내외에 보여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6차 회담이라든가 북한의 핵과 관련된 주변 강국과의 관계, 외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대화가 최우선적이다. 이런 것을 북한 지도부에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을 오늘 방문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 대표단이 폐막식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 선수촌에서 한 30분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공원 총리와 45분의 면담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출발을 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6시 20분 가까이 이제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빠른 속도로 지금 경기장으로 이제 북한 대표단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장 교수님,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의 이제 만남도 조금 성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이제 아쉬움이 조금 있는데요. 물론 큰 성과 면에서는 이제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이제 하기로 했다는 것이 이제 큰 성과라고 할 수가 있지만, 또 이렇게 그 만남도 조금 한번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었는데 그거는 좀 성사가 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흘러나오는 보도로 보면 성사가 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교적인 관례에 비춰서 보면은 우리 대통령은 원하는데 저쪽에서 거부하는 걸로, 만남을 원치 않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뒤틀렸는지 모르지만 뭔가 조금 에러가,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화면 왼쪽은 이제 그 아시안 게임 주 경기장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선수촌, 북한 선수촌이 있는 곳이 인천 9월 아시아드 선수촌이고요. 지금 또 이제 아시아드 주 경기장까지는 한 40분 정도가 걸리는 그런 약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상태가 약간 고르지 못한 점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장 화면에 저희가 최대한 지금 북한 대표단이 이동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중간중간 화면이 고르지 못했던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 교수님, 그 북한 대표단이 일단은 지금까지 전해진 거로는 오늘 폐회식이 끝나고 밤 10시에 예정대로 북한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예전에도 보면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시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조문단이 일정을 연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북한식 보시나요? 전술이라든가 북한식 방식인데, 북한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에서 새로운 지령이 내려오면 전격 연기해서 대통령 면담을 이쪽에서 대통령이 수락을 하면 면담을 하고 가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것이 노출이 되면 여러 가지 극적인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원래 북한의 전술이고, 그래서 우리가 방문을 했을 때도 북한에서는 절대 그런 계획 없다고 하면서 막판에 하든가 아니면 일정을 2, 3일 연기해서 만나주던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직 폐막식이 끝날 때까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오늘 그 일부 이제 그 3인방이 이제 거물들인데요. 황병서 총정치국장,
뭐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영건 통일전선 부장 겸 대남 담당 비서 이렇게 이제 3인방인데 실제로 이제 최룡해 비서만 뭐 폐막식에 참석을 하고 이번에 그 단장 자격으로 온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네. 김영건 비서만 뭐 청와대를 예방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각자 이렇게 떨어져서 네. 그 방문하는 방법도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뭐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일단 경기장으로 다들 이제 가고 있어요. 네. 일단 정홍원 국무총리랑 만나는 화면을 일단 봐야지 네. 분리해서 일정 부분 다른 곳으로 갔는지 그걸 일단은 봐야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같이 가는 걸로 보이긴 제 생각에는 예. 그런 것은 좀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고요. 예. 따로 만나는 게 좋지 않고. 3명 다 황병서, 최룡해, 김영건, 대남 총책 이 3명이 같이 면담을 하는 것이 저는 정도라고 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통치 스타일이 이렇게 뭐 비공개로 뭐 하고 이러는 거를 이제 원치 않는다면서요? 예, 비밀 접촉이라든가 특사 같은 것은 없다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뭐 지금 드러난 게 거의 뭐 대부분이라고 이제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11명 중에서 부부장이 1명 따라와서 방금 그 2차 고위급 회담 이것을 우리 측과 협의를 해서 아마 김영건 통전부장이 우리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협의를 해서 이것을 제2차 고위급 회담을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지금 마크 협상을 통해서. 앞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선은 없고 메시지는 있다라고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그 메시지가 고위급 접촉을 하자는 게 하나의 메시지였다라고 지금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고위급 접촉이라는 것보다도 남과 북이 대화를 정상화하자 이런 것이 아마 구두 메시지였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 이제 정부가 들어와서 1년 한 이제 7개월 정도 돼 있는 동안에 사실 오늘 그 접촉, 뭐 회담은 아닙니다만 이제 남북 간의 이제 최고위층의 접촉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길게는 한 5년 만에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때 조문 방문했던 이후에 5년 만에 북한 측 그 최고위층 인사가 이렇게 방문을 한 건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입장에서도 대화를 해야 되고 물론 북한의 전략과 전술은 우리가 다 누구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에서 핵을 가지고 있고 추가 핵실험을 또 앞으로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북핵을 해결한다든가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든가 그리고 우리 정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남북대화입니다. 남북대화가 지금 1년 7개월 동안 꽉 막혀 있고 그러나 남북 통일 정책을 보면 이명박 정부 때의 비핵개방 3천은 핵을 북한이 먼저 포기해야만이 우리가 대화에 응하겠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권에서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훨씬 더 완화된 대화와 신뢰를 원칙으로 하는 남북대화 그리고 군사적인 충돌을 방지하는 그런 것을 지난번에 드레스덴 선언에서 했고 물론 북한에서는 이 드레스덴 선언을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 통일 전략이다 이렇게 폄하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성을 오늘 온 이 3인방한테 충분히 설명을 저는 했으리라고 보고 그래서 앞으로 남북 대화가 상당히 저는 진전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뭐 앞서 그 오찬 회담장에 인천 시민 뭐 300명이 몰릴 정도로 상당히 지금 북측 고위급 대표단의 방문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오찬했던 뭐 식당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마비가 될 정도로 그 관심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관심과 또 이 고위급 격에 비한다면은 고위급 접촉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좀 남북 정상 얘기까지 나오는 게 정상회담 얘기까지 나오는 걸 기대를 했을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은 뭐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어디까지 얘기가 되는지 북한이 이미 평양으로 돌아간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나올 겁니다. 특히 오늘 김영건 대남 총책은 특사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2번에 걸쳐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서 우리 남한을 방문해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면담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베테랑 특사이기 때문에 이 김영건 대남 총책의 역할이 지금은 비공개로 하겠죠. 물론 언론에 노출되는 거 이런 것을 북한에서 엄청 꺼려하기 때문에 비공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저는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아니면
출발하기 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 들어온 뉴스를 보면은 청와대 예방에 대해서 북한 측이 시간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북한이 그런 그 청와대 예방할 뭐 의지나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보면요. 그러니까 그 대목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애초에 북한에서 그 업무적인 영역을 명확하게 바꿔왔으리라고 봅니다. 그 정도면. 그런데 북한에서 지금 이 장면을 보고 그래 그러면 대통령 면담을 한번 요구를 해서 그쪽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을 하면 만나고 와도 좋다. 이런 지령이 떨어지면 하루 이틀 더 늦게 가도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아우터라인이 대통령 면담까지는 북한에서도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사전에 없는 비공식적인 그런 만남은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 측으로서 애초에 자신이 없지 않았을까 만나기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런 어떤 조금의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오늘 그 오찬 회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뭔가 얘기가 잘 성사되지 않았으면 박근혜 대통령까지 만날 수 있는 그런 고려를 하고 왔는데 오히려 오찬에서 너무 얘기가 잘 통해서 또 일찍 끝냈거나 일정이 일찍 끝나거나 이랬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오히려 잘 일이 해결되면 오히려 더 저는 만났을 했는데 애초에 이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로서는 여기에서 더 북한에서의 어떤 임무를 받고 온 것을 더 오버해서 하는 체제가 북한의 수령 체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직 북한에서 임무를 받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북한에서 어떤 지령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결정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 세 명 모두 다 진짜 각각이 다 2인자라고 할 정도로 북한에서 거물 중에 거물, 초고위급 인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이 북한 군의 핵심 업무를 총괄하는 최룡해,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더 좀 적극적인 북한의 어떤 의지를 좀 엿볼 수 있는 대목 아닐까요? 그러니까 김정은 과거의 김일성, 김정일 체제와 틀린 리더십이 김정은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외국에서 홍보를 했고 그리고 아주 젊은 30살밖에 안 된 젊은 지도자고 그리고 외부의 리설주 자기 부인을 공개적으로 대동하고 그런 것은 참 드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참 드문 케이스고 시원시원한 리더십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갔다 와라 이렇게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 이런 것들이 아닌 쪽으로 지금 보이긴 합니다만 다리만 좀 체중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좀 불편한 정도가 아닌가. 그걸 이제 치료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이제 정설처럼 이제 보이긴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상설이 그동안 쏟아지다시피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바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3명을 대거 이렇게 서울로 보내면서 거꾸로 신변 이상설 문제 없다. 그리고 이렇게 고위층 인사들이 평양을 비워도 끄떡없다. 체제 유죄 큰 문제 없다. 이제 이런 걸 좀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화면에 다리를 절면서 나온다는 것은 그렇게 큰 병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은 자신감 있게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래도 치료를 할 기간 동안에는 밖에 나오지 못하니까 대내외에 이렇게 3명의 군부의 핵심 실력자들을 남한에 보낼 정도로 북한 체제,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대내외적으로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이미지 정치를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정부가 8월에 이미 그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개최하자라고 제의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북한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잖아요. 그게 이제 북한이 뭔가 자신들이 원하는 시기를 고르고 있는 것이다라는 추측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이 바로 그 시기라고 보고 이런 제안을 한 걸까요? 아니면은 왜 이 시기를 굳이 골라서 북한이 지금 8월 달에 우리가 1차 고위급 회담 할 때는 북한에서는 우리의 급과
좀 떨어지는 천안을 보내서 그때 뭐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이렇게 흐트러졌는데 지금은 TS 훈련도 다 끝나고 그리고 뭐 남한에 큰 정치 일정도 없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수해라든가 사회적인 문제, 세월호 문제도 상당 부분 지금 해결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권도 좀 어느 정도 안정기미에 들어섰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육자회담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남북한 대화,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는 이런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시안게임을 북한에서 이용을 했다고 봅니다. 일단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우리 정부가 원하는 때 그때 개최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정부는 그러면 어떤 점들을 고려해서 이 시기를 정할까요? 우리 정부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북한에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 몇 가지 있는데 특히 이제 이산가족 상봉 같은 거 1차 때 했지만 2차 때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나 지금 저 주 경기장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6시 15분에 선수촌을 출발해서 주 경기장에 이제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빨리 도착을 한 것 같은데요. 20분 정도 걸린 것 같죠? 빠르게 달려서 선수촌에서 북한 선수단을 이제 격려하고 그리고 지금 주 경기장에서 오늘 사실 뭐 방문 목적이 폐막식 참석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 7시부터 시작되는 제 17회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주 경기장에 도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어느덧 지금 어둑어둑해지고 있는데요. 7시면은 이제 폐회식이 열리고요. 그 전에 6시 45분에 정홍원 총리와 면담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일단 이 경찰 차량이 상당히 많이 지나가긴 하는데 북측 대표단이 이 뒤에 따라오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지금 그 거리가 사실 북한 선수촌이 있는 곳과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시 이제 45분, 한 10분 뒤에 이제 정홍원 국무총리랑 이제 면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지나간 차량 행렬이 이제 북한 선수단인지 아니면 정홍원 총리 행렬인지 그거는 조금 더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왼쪽에 나오는 것이 지금 북한 선수촌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왼쪽은 이게 좀 자료화면이 되겠습니다. 조금 앞서서 선수촌을 떠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은 이제 라이브 화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방문한 지금 김양건 당 통일전선 부장 겸 대남 담당 비서의 모습. 뭐 머리를 아주 말쑥하게 이발을 한 그런 모습인데요. 워낙 뭐 우리 남한을 많이 방문을 해서 여유가 있는 것 같죠. 오히려 이제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상당히 긴장도 하고. 오히려 긴장된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오찬 중에도 또 술도 안 마셨다고 아까 들었습니다. 오늘 그 모두 발언도 김양건 부장 겸 당 비서가 했습니다. 이번 기회가 북남 관계를 돈독히 해서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왔다. 이제 이렇게 운을 뗐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다. 남북관계도 수확을 거둬야 한다.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남북관계도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까 보니까 김양건 총책은 써온 걸 보면서 하는 것 같고 우리 지금 김관진 실장은 그냥 통일부 장관하고는 그냥 안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그 북한 선수단은 선수 150명 그리고 관계자 한 120여 명에서 273명이 인천에 와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모두 14개 종목, 축구, 수영, 양궁, 육상, 복싱 14개 종목에 출전을 해서 성적이 좋았어요. 금메달 11개로 종합 7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애초에 10위권 진입이 목표였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 목표를 달성을 해서 오늘 이 3명의 고위급 대표단이 온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수들 격려차 또 폐회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북측 고위급 대표단이 오늘 전격적으로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이번에 금메달 11개로 종합순위 7위에 올라서
2002년 부산에서 열렸던 아시안 게임 때 9위를 했는데요. 네. 그 이후 12년 만에 톱 10에 복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2위를 이제 했지요. 그렇죠. 예. 이렇게 북측의 선수단의 그 성적이 좋았던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남북 대화에 물꼬를 트는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저기 그리고 지금 왼쪽에 자료 화면을 보면 네. 예. 북한 선수들의 표정이 좀 밝아지지 밝죠. 않았습니까? 예. 북한에서 저런 것을 노리지 않았나. 체제 결석으로 또 이어지고 네. 북한 주민들도 우리의 최고 실세들이 지금 남한에 가서 우리 선수들을 격려하고 네. 오히려 뭐 그분들은 적지라고 얘기를 할 수도 예.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으로 이번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리고 스포츠를 워낙에 좋아하고 또 실제로 북한에서도 이런 체육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스포츠 중시 정책을 폈고 예. 뭐 정치와 떨어져 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뭐 그 농구 선수 미국의 농구 데니스 선수 로드맨도 데니스 로드맨도 예. 와서 하는 것 이노키 네. 또 와서 이렇게 하고 그런 걸 보면 스포츠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에서 상당히 필요한 거거든요. 이것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알고 활용을 하려고 앞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 우리 권위주의 정권 때 스포츠를 통해서 어떤 의식의 일체화를 이루는 그런 형식을 지금 북한에서는 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실제로 뭐 미국과 중국도 이제 탁구 외교를 통해서 국면전을 그렇죠. 했던 네. 사례가 있지 네. 않습니까? 실제로 뭐 남북 관계도 이렇게 좀 풀리지 않을 때 스포츠가 매개가 돼서 이제 네. 뭐 폐막식 참석차 이제 왔다 해서 우리가 제안했던 고위급 회담에 이제 뭐 사실상 이제 또 나오는 그런 모양새가 됐고 네. 거기에서 또 우리가 또 2차 고위급 회담을 이제 이어가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고 점심 때 네. 그걸 또 받아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물꼬가 트이는 그런 모양새가 된 것 같아요. 국가 경영을 하는 데 있어 스포츠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도 여러 가지 스포츠를 통해서 그 큰 나라를 끌고 가는 그런 일종의 통치의 어떤 중요한 수단으로 예. 보고 있고 예. 이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을 적절히 또 이용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특히 뭐 관심을 많이 끌었던 축구 같은 경우에는 남자 여자 모두 남북 대결이 이뤄졌고 또 승리를 하나씩 이제 나눠 가졌는데 네. 그 얘기도 실제로 이제 김영건 비서가 모두 발언에서도 그 축구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좀 자연스럽게 이끌어갔단 말이죠. 예. 스포츠가 아주 큰 외교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 오른쪽에 현장 화면이 계속해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들이 폐식장으로 이동하는 차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북측 고위급 대표단이 도착했다라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마 이제 폐막식이 7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예. 15분 전 한 5분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요. 정원 총리와 이제 면담을 할 예정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이제 40분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그 도착을 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예, 면담이 5분 뒤에 예. 인천 아시아드 주 경기장 내에 귀빈실 옆에 마련된 환담장에서 북한 대표단과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현직 총리가 정원 총리가 오늘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현직 총리가 북한의 고위급 인사와 면담하거나 회담하는 것은 2009년 11월 2차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열렸던 총리 회담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정홍원 총리하고의 면담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까요? 이미 뭐 오픈된 자리이기 때문에 네. 덕담 수준에서 대화가 뭐 정치적인 거나 이런 건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냥 서로의 안부를 묻고 뭐 네. 축하한다, 뭐 성적이 좋았던 거에 대한 뭐 축하한다 이런 격려 차원의 얘기들만 오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군요. 예, 점심 식사 오찬 얘기도 할 것이고 예. 그리고 그런 건 뭐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스포츠 교류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네. 예. 우리가 남과 북이 이렇게 스포츠 강국으로 하면 예. 이 현대에서는 스포츠가 국력의 상징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남과 북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스포츠 정기 교류를 앞으로 해보자 이런 것은 덕담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북한에서 이번 그 아시안 게임 특히 북한 경기를 많이 봤겠죠? 예, 뭐 원래 지도자들이 잠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밤에 그것을 다 녹화해서 보지 않았을까 저는 싶습니다. 다 봤겠죠. 예. 이게 이제 보편적 시청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예. 북한에도 저희가 이제 뭐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영상을.
제공해서 밑에서 스태프들이 그것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겠죠. 실제로 북한에서 거의 뭐 이 올림픽 아시안 게임 관련된 보도들이 거의 절반 이상 차지했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뭐 그리고 이번에 또 극적인 그 아주 재밌는 경기들이 북한 선수들이 이제 많이 연출을 했어요. 여자 축구 이제 우승했죠. 우리하고 해갖고 이기고 이제 우승을 했고 남자 축구도 또 결승에서 남북이 또 붙어갖고 그렇죠. 이제 이거 남자 축구는 또 우리가 이기고 뭐 마지막 뭐 연장 마지막 뭐 거의 그냥 뭐 시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골을 주거니 받거니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이런 그 어떤 적극적인 어떤 방문을 결심하게 되고 하는데 작용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감성적으로 이게 접근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즉흥적인 건 아니다. 즉흥적인 것은 아니고 고도의 전략적인 것이 숨어 있고 대통령이나 정치인들도 멘트 하나를 하는 데 있어서 고도의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점검해서 하지 않습니까? 북한과 남북 간의 관계는 더 지금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제된 그런 어떤 기획으로 인해서 지금 연출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6시 43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북측 대표단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드주 경기장에 도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홍원 총리와의 면담은 좀 미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45분에 이제 면담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1분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렇죠. 지금 뭐 아직도 지금 워낙 그 별도로 이 차량을 통제하지 않아서 그런지 지금 뭐 러시아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이 폐회식을 보기 위해서 우리 국내에서도 많은 지금 또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해외에서도 많은 또 관광객들도 찾아왔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변이 좀 복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인천은 지금 경기가 열리고 있는 동안에 지금 2부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 들어오고 있군요. 아주 임박해서 지금 도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경찰이 교통 통제를 철저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차량이 오늘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차량이 많습니다. 이쪽 이 일대가 지금 이게 뭐 이건 검은색 차량들이 여러 대가 이어서 들어오긴 하는데요. 이게 지금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탄 차량인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쨌든 지금 출발한 시간상 계산을 해보면 조만간 이제 도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제 북한 대표단 상당히 그 예상보다 좀 지체가 좀 된 것 같아요. 45분에 지금 면담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제 45분이기 도착을 때문에요. 한다고 하면 뭐 상식적으로 볼 땐 이제 총리는 아마 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와 있을 앞서 겁니다. 들어간 게 이제 그 총리 일행이 아닌가 싶고 지금 북한 방문단이 도착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약간 그 면담 시간은 예정보다 조금 늦춰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7시에 이제 폐회식이 시작이 되고요. 당초 45분에 15분 전에 폐회식 15분 전에 만날 예정이었는데 조금 지연이 되면서 어차피 이 정 총리와의 만남에서 뭔가 중요한 얘기가 오고 가거나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뭐 이런 인사 정도 그런 인사를 하는 짧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요한 건 이미 다 끝났지 않았습니까? 2차 고위급 회담을 합의했기 때문에. 지금 폐막식장에 이제 거의 이제 도착을 한 것 같고요. 이제 사실 뭐 총리와의 만남은 뭐 이제 의례적으로 이렇게 이제 만남이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의미는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현직 총리가 북한의 고위급 인사와 면담 또는 회담하는 것은 2009년 11월 이후 처음이라고 하니까요. 한 5년 만에 또 역시 처음 남북 고위급 접촉이 또 한번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북한 대표단이 폐막식장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군요. 아마도 조금 전에 지나갔던 그 검은색 차량 행렬이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태운 차량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폐막식이 열릴 아시아드주 경기장에 도착을 했다, 조금 전에 도착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만간 정홍원 총리와 만남을 가지고 폐막식을 아마 관람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홍원 총리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 폐막식에 참석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원래 폐의식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 대표 자격으로 참석이 예정돼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폐회식 참석차 이제 인천을 방문을 한 거고요. 북측 대표단도 이번에 폐막식 참석을 위해서 이제 온 거니까 자연스럽게 뭐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네. 자, 지금 아시안 게임 주 경기장 앞에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미 북측 대표단은 조금 전에 차량을 통해서 아시안 게임 주 경기장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은 이 현장 앞에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미리 차 한잔을 하신다는 뜻은 원래 VIP가 오면 같이 입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같은 장소에 모여서 차 한잔하고 그다음에 같이 입장하는 그런 의미로서 네. 지금 오늘 티타임이 잡힌 것 같습니다. 자리 배치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VIP 그 귀빈실 옆에 마련된 환담장에서 경기장 뭐 밑에 가면 이제 선수들 대기실도 있고 이제 뭐 이렇게 방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환담을 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스탠드로 이제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장에 들어가면 이제 VIP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가장 그 중요한 자리에 이제 정홍원 총리가 이제 정부 대표니까 이제 거기 앉을 거고요. 나머지 이제 북한에서 온 대표단은 황병서 배려를 총국장, 좀 해주겠죠? 예, 황병서 총국장 3명을 똑같이 할지는 그건 모르겠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황병서 단장 역할로 해서 자리를 배려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좀 앉아갖고서 양해를 구하겠죠. 말이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그것은 이제 뭐 배치할지. 조직위에서 결정할 문제니까. 어제 갑작스럽게 그것도 좀 그렇죠. 결정을 해가서 또 여러 가지 뭐 각국 다른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뭐 약간 멀어지는 사람도 한 명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앞서 지금 여기 그 폐회식장에 도착하기 전에 북한 선수촌을 들러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선수촌을 들러서 선수들을 격려를 하고 그 선수촌에서 한 장시간 또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우리 측에 북한 선수를 지원을 잘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시아 선수촌 북한 숙소에서 선수들을 격려하고 2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의 휴식을 취하고 조금 전에 아시아드 주 경기장, 폐회식이 열리는 아시아드 주 경기장으로 이동해서 지금 이제 정홍원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그 남북 북한의 고위급 대표들의 이제 방문을 놓고서 여야가 이제 환영을 표시했어요. 환영하는 약간의 이제 좀 뭐 주문 사항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여야 모두 뭐 환영하는 건 뭐 당연한 거겠죠. 환영 안 할 수가 없겠죠.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박근혜 정부가 대북 관계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큰 업적을 낼 수 있는 분야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야당도 마찬가지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이어받아서 14선언을 이끌어내는 주체 세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북 대화가 정상화되는 것을 바라는 쪽은 야당이 훨씬 더 크죠. 그러나 집권당으로서도 집권 세력으로 남과 북이 잘 대화를 해서 갈등 없고 서로 긴장이 완화되는 그런 것을 빨리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북측에서 이제 시간 관계상 청와대 방문은 이제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뭐 시간이라는 거야 또 뭐 만들면 있는 건데. 그렇죠. 10시에 오늘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밤 10시에 이제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12시간 가량 이제 인천에서 체류를 하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뭐 1시간, 2시간 늦추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할 텐데 북한 인사들이 그냥 뭐 원래 당초부터 그런 계획이 없었던 걸로 봐야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일행들은 공식적인 입장은 그렇게 표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북한의 추가 어떤 지시가 내려오면 그때는 변경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천에서 청와대까지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2시간 이상 걸리니까 어차피 그 출국 시간을 상당히 늦춰야 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잠시 뒤에 이제 정홍원 총리와 북한 최고위급 3인방이 만나게 될 텐데요. 관련해서 또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만났다는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